스마트폰 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이 됐죠. 하지만 편리해지는 점이 많은 만큼 보안에 대한 신경도 상당히 좀 쓰이는 그런 편입니다. 오늘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는 이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는 오픈 뱅킹 서비스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보안 문제 같이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역시 1월이라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또 추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은근히 춥네요. 예, 바람도 많이 좀 불고요. 아침에 운동을 주로 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요즘도 뭐 1시간 반씩은 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요? 예. 주로 이제 뛰시나요? 걷습니다. 지금 걷습니다. 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오픈 뱅킹 서비스 말은 참 어떤 내용인 것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이제 쉽고 빠르게 용이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긴 한데 이 제도가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오픈 뱅킹이라면 우선 그 은행들은 그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비대칭 예,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거래를 했다면 지금은 상당히 이제 그 개방적인 그런 그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에 이제 그 고객 정보를 한 군데 모아가지고 그 이용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거를 밖에서 이용하는 거래처 있지 않습니까? 핀테크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주 쉽고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예, 이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현재 그 본격 가동하고 나서 보니까 한 2,200만 계좌, 사람 수로는 한 1,200만 명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40만 명씩 신규 가입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인기가 좋은 그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것이 그 스마트폰만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애플만 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오픈 뱅킹이라는 게 오픈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램이라 갖고 이제 그 API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만 갖고 가능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정보가 하나로 모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산 관리하면서 용어에서 이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거는 제가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5개라면 하나로 다 모아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보안에 허점이 드러나면 엄청난 그 파괴 효과가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뚫리면 그렇습니다. 5개 은행이 다 뚫리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그래서 있겠죠. 이제 금융보안원이라든가 이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 대해 보안 점검을 다 해가지고요 이상이 없는 데들만 좀 참여를 시키고 있죠. 예. 방금 전에 애플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삼성 갤럭시는 안 됩니까? 아니면 LG나 다른 뭐 스마트폰은 안 되나요? 다 됩니다. 다 그래서 애플을 깔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앱을요. 앱. 어플리케이션. 예, 애플리케이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예전에도 좀 비슷한 그 서비스가 있었죠.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그렇습니다. 페이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 예를 들어서 오픈 뱅킹이라는 거는 본인이 제가 거래하는 업체의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고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네. 잔액 조회도 하고 출금 이체도 하고 뭐 하는 것이고, 그 지금 말씀하신 계좌 통합 그 관리 서비스 이게 이제 페이 인포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그 계좌 조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회를 해보니까 뭐 장기간 안 쓴 계좌가 있다. 50만 원 이하, 뭐 거래 안 한 지 1년 이상 지났는데 5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해지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계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신용카드, 제가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얼마인데 결제일자가 언제고 지금 쓴 금액이 얼마고 뭐 대출이 얼마지? 뭐 어디에 얼마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군데서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그 매력이 있고요. 금융회사 측면에서는 쓰지도 않는 계좌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점이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지금 보이스피싱이나 금융 사기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대부분 보면 이런 계좌가 거기에 한 역할을 해요. 그 불필요한 계좌 이런 걸 이제 정리함으로써 금융 사기나 이런 걸 방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뭐 돈 한 번 찾으려면은 통장을 들고 도장을 들고 은행을 가서 거기서 표를 얻은 다음에 그 뭐라고 합니까? 이 쓰는 것 전표라고 합니까? 그 이렇게 대기표. 입출 예, 예. 출납 하도 오래돼서 좀 까먹었습니다만 네. 거기에 이렇게 꾹꾹 눌러 쓰면 예. 또 은행에 출금 전표. 출금 전표 갖다 드리면은 은행원 누나가 한글로 써야 된다. 그래서 또 지우고 한글로 다시 옆에다 10만 원 정 이렇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때 또 은행원께서 당신이 뭐 저한테는 누나였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써주죠. 수기로 해서 이렇게 뭐 10만 원, 뭐 만 원 이렇게 써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가지 않고도 어느 곳에서 뭐 누워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두 가지 문제, 아까 말씀하신 보안의 문제 예, 잘 그 대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게 앱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또 대책이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의 특정 점포 뭐 이런 데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배려를 해드려야 된다든가 이런 대책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인포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보안뱅크하고 네. 이게 서로 같은 겁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오픈뱅크는 이제 아까 페이인포를 통해서 본인이 우리은행 뭐 어디 삼성증권 뭐 거래를 하는 것들을 다 찾아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페이인포고요. 예, 그거를 이제 제가 한 군데 모아놓는 작업, 그죠? 우리은행에 모아놓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 쭉 모아놓고 자기가 그 수시로 자금 잔액도 조회해보고 이체도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오픈 뱅킹이라고 하는 거고, 예,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핀테크나 이런 업체에서 활용하려면 예를 들어 조성모기가 거래하는 데가 우리은행이다 어디다 막 여러 군데면 다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거를 한 군데만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10분의 1, 20분의 1로 비용이 절감된다. 예. 속도도 빨라진다. 이런 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오픈뱅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장님께서는 늘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보시기도 하고 또 아주 그 가까이 두고 쓰시기 때문에 어떠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앱을 깔기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을 위한 그 점포, 예, 특별 점포를 이렇게 만들어서 잘 사용하기 편하게 해드린다든가 예. 아니면 금융회사에도 그분들을 위한 별도 창구를 만들어 가지고요. 대체 지금 은행에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노인분들 이걸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창구는 별도로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대책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안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연구원이나 우리 금융보안원 아니면 이제 신용정보원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보안 그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점검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만 여기에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실시한 건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국민카드로 하는 거, 우리 카드로 하는 거 자동이체를 해놨는데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개별적으로 또 조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맹점에다가 신청하지 않은 것들도 이제 그 자동으로 이렇게 출금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카드에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제 승인하고 그 이체 관련된 출금 관련된 것들이 서로 안 맞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연말부터는 여기에서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서 어느 카드에서 내가 자동이체를 얼마 하고 있지? 이걸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예, 그래서 시스템이 많이 보완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개인정보 보호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별도 점포가 뭐 개설이 된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하셨나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별도 점포 내지는 별도 창구를 계속 창구를. 유지를 해가는 걸로 네.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특정 나이대 어르신들을 따로 이제 그 고객 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 어르신 창구하고 그다음 다른 일반 창구하고 정보 보호 체계라든지 시스템은 뭐 같은 겁니까? 이제 정보 보호는 뭐 물론 원론적으로는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창구에 오시든 아니면 그 비대면으로 그 본인 확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는 똑같이 거치기 때문에 절차는 같고. 다 같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차이점이라면 실제 이제 와서 신분증을 보여드렸냐 아니면 그 신분증 자체를 예를 들어서 휴대폰 방식으로 본인 인증을 했느냐 예. 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상호금융조합 출자금, 배당금 본인 계좌 이체 서비스 이것도 뭐 게시가 된 모양이군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창구에 다 어르신들이 방문을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거래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방문을 해서 이제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걸 수령을 해야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수령 그 별도의 이제 그 방문 절차 없이 이렇게 그 받을 수 있게 그 시스템을 그 만들었고요. 예. 본인 계좌 이체 서비스가 이제 만들어졌고 단 이제 출자금이나 배당금이 이제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이때는 이제 그 위험도가 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방문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 신용카드 아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자동이체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무배당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월 얼마씩 그냥 카드에서 나가는 걸로. 그렇습니다. 보통 카드를 이제 개설을 할 때 그때 조건으로 따라붙는 경우도 많고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신용카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작년 연말부터 실시한 게 그거거든요. 제가 카드를 2개 쓰고 있는지 3개 쓰고 있는지 쓰고 있다면 거기에서 자동이체가 어느 어디에 자동이체가 지금 되고 있는지 명세가 다 나오거든요. 예. 거기에서 자동이체 해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 내에서 그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 오픈뱅크가 뭐 지난해 말쯤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까 317만 명 정도가 시범 운용 기간에 이제 가입을 했고 뭐 최근까지 2020년 1월 8일까지는 1,197만 명, 1,200만 명 달에 1,200만 예, 명 정도. 그 계좌는 222만 계좌. 자꾸만 여쭤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연예인 주진모 씨, 탤런트 주진모 씨의 그 클라우드, 이거는 웹상 저장 그 창고죠. 네. 여기가 해킹당해서 뭐 정보 유출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거 해킹 당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물론 뭐 보안 전문가는 아니시겠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정말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고요. 해커들이 우리 지금 그 방어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앞서간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2중, 3중의 그 보안망을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게 만약 뚫린다면은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 예금 주가 막 바뀌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카드 정보 유출 사태도 났었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처리도 지연되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들리더군요. 지난주에도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신간이 나왔던데요. 조 원장께서 서민금융연구원장 조성목이 전하는 금융치유서 머니테라피, 머니클리닉은 한 번 나갔습니까? 책이? 제가 지금 그 2012년도에 머니 힐링으로 이렇게 책을 한번 냈었습니다. 예. 그 치유, 그러니까 힐링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엔 테라피, 치유로 한번 해보자. 예.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한 1년여 동안 우리 이제 그
뉴스토마토 뉴스 리듬에 나와서 이렇게 드렸던 말씀들 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를 그 소비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예. 소비자분들한테는 정말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무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 내용이나 평소에 생각했던 정리를 해봤고 두 번째는 금융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그 매도 당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잘하는 금융 회사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마치 뭐 금융 회사는 약탈적 대출이나 하는 이런 사람들 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에 대한 제 입장을 좀 정리해서 금융 회사에 약탈적 대출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게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이런 얘기를 써봤고 세 번째는 정책을 위반한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제가 한 4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느꼈던 정말로 왜 이런 건 대책이 안 나올까? 제가 뭐 보이스피싱 그런 목소리를 만들 때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보이스피싱 그런 목소리 그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책에 좀 해놓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민한 만큼 아이디어는 나온다. 그리고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예. 뭐 이런 의미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이런 걸 통해서 어디다 그러면 인쇄를 써야 되나 고민도 했었는데 정말 무연고자들의 그 장례를 치르는 그 사회적 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전액 기부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인쇄를요?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어차피 그 연고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는 엄청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적 협동조합 해민서라고 있어요. 해민서에 제가 그분들 평소에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책 인쇄를 전액 기부해서 예. 가시는 길이라도 따뜻하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뭐 예. 이런 생각이 그 내용 상당히 좋아서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합니다. 졸작입니다만 그것도 모르는 분들 예를 들어서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까지 보호가 된다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머니클릭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최근 신간 머니테라피를 보다 보니까 금융복지라는 말씀이 좀 눈에 띕니다. 네. 어떤 분들께서는 뭐 일견 어떤 내용인지를 알겠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금융복지하면 막연하게 탁 얘기하기가 좀 힘든데 이 금융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금융하고 복지하고 그 구분을 딱 두 자르듯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융통하는 행위고요. 그리고 이제 복지는 정말 시혜성 아니겠습니까? 시혜성으로 도와주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관계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금융이 과거에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영리를만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을 해왔다면 지금은 그 금융도 착한 금융을 통해서 이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이런 도움을 주는 금융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금융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의 신용 상태를 보니까 뭐 연 30% 40%를 받아도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 분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용 평가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일반적인 지금 쓰는 방식이 아닌 비금융 신용 평가 방식을 통해서 이분의 갚을 수 있는 의지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대출을 해줘가지고 희생을 해주고 일어설 수 있게끔 재기에 도움을 드린다면 그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만든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만드신 모양입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돈도 없고 잘 벌리지도 않고 생활은 해야 되겠는데 살 날은 멀었고 이 돈 벌어서 좀 여유 있게 어떻게 살 방법이 없을까? 드래곤볼을 찾는 게 사실 빠르겠다. 뭐 이런 자주적인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이 머니테라피 서민금융원장 조성목이 전하는 금융치유서 이 머니테라피 이 책을 통해서
길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은 잘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